1번 문제. 1번 문제는 17년 2회, 20년 3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해당 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 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해당 설비를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그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두 번째로는 안전밸브, 긴급 차단장치 및 그 밖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마지막으로는 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압축장치,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그 설비의 안전한 냉각장치, 그 안냉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는 20년 2회, 20년 3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연삭숫돌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1분 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시험 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연삭숫돌 작업 시작 전과 교체한 후에는 각각 얼마나 시험 운전해야 하는지 문제로 응용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단순 1분, 3분으로 답을 쓰게 되면 0점 처리되니 꼭 1분 이상, 3분 이상으로 이상을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17년 1회, 20년 3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물 등의 해체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내용 5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하시오. 답안이 6가지인데 1번부터 5번까지만 외워줍니다. 첫 번째로는 해체물의 처분 계획, 두 번째로는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 도면, 세 번째로는 해체 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 계획서, 네 번째로는 해체 작업용 기계 기구 등의 작업 계획서, 마지막으로는 사업장 내 연락 방법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법규 문제이므로 2번에 해체의 방법, 해체 순서 도면 이렇게 나눠서 각각 답을 쓰게 된다면 0점 처리되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해체를 4번 한다. 해사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는 20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프레스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2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7가지인데 1번부터 4번 4가지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두 번째로는 방호장치의 기능, 세 번째로는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마지막으로는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태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법규 문제이므로 1번 답안을 클러치의 기능 또는 브레이크의 기능으로 나눠서 쓰게 되면 0점 처리되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앞글자만 따서 클방 점프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는 16년 3회, 18년 1회, 20년 3회, 그리고 21년 2회 총 10년간 4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실시하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중 정기교육 내용 4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해당 답안은 12가지로 많기 때문에 1번부터 5번까지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는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네 번째로는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는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앞글자만 따서
산산산위직. 산산산위직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표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과 채용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1번부터 9번까지 답안이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외우면 다른 것도 자동으로 풀 수 있는 1+1 문제이므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는 14년 1회, 19년 1회, 20년 3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보일링 현상 방지 대책 3가지를 쓰시오. 단, 작업 중지 또는 굴착도 원상 매립은 제외한다. 여기서 보일링 현상이란 타질토 집안에서 수두차에 의해 토류벽 안쪽으로 물이 끓어오르듯이 솟아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보일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굴착 벽면의 지하 수위를 낮춘다. 두 번째로는 토류벽의 근입 깊이를 깊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토류벽 선단에 코어 및 필터를 설치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굴도토로 암기하시고 굴착하면 토를 2번 한다 라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는 20년 3회, 23년 2회, 그리고 작업형에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전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조건 3가지를 쓰시오. 지문이 긴데 그냥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조건 3가지를 쓰시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지 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 기계기구. 두 번째로는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수변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 기계기구. 세 번째로는 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 기계기구. 마지막으로는 임시 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 기계기구가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대물의 철판임, 대물철임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는 16년 2회, 18년 1회, 19년 3회, 20년 3회, 22년 1회, 23년 2회, 총 10년간 6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위험을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기기구의 종류 2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6가지인데 전부 외우기보단 1번부터 5번까지 암기하시고 6번은 여유 있으신 분들이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6번으로 답안을 작성할 땐 법규 문제이므로 괄호까지 꼭 답안을 써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예초기, 두 번째로 원심기, 세 번째로 공기압축기, 네 번째로 금속절단기, 마지막으로는 지게차가 있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예원아, 공놀이 금지야, 예원 공 금지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의 지문은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제공하거나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 기구의 종류를 쓰는 문제이나 19년도 3회차 문제에서 해당 문제처럼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가 필요한 기계 기구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시험 본 수험생들은 지문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당 문제를 못 풀고 나온 수험생분들이 꽤 있었던 이슈가 있는 문제이므로 해당 문제는 이렇게 2가지 지문으로 나올 수 있구나라는 점을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는 17년 2회, 18년 2회, 20년 3회, 22년 1회, 총 10년간 4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사업주가 아세틸렌 용접 장치 검사 시 안전기의 설치 위치를 확인할 때의 내용으로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 장치에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두 번째로, 사업주는 가스 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 장치에 대하여 발생기와 가스 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20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풀프루프 기계 및 기구를 3가지 쓰시오. 첫 번째로는 오버런, 두 번째로는 트립, 세 번째로는 밀어내기, 네 번째로는 인터록, 다섯 번째로는 기동장치, 여섯 번째로는 가드가 있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오트밀의 인기가 오트밀 인기 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15년 3회, 20년 3회, 그리고 작업형에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사항. 다음 표는 내 전압용 절연 장갑의 성능 기준에 있어 각 등급에 대한 최대 사용 전압을 쓰시오. 첫 번째로 00등급의 직류는 750V, 두 번째로 0등급의 교류는 1000V, 세 번째로 4등급의 교류값은 36,000V이고 직류값은 54,000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가 작업형 문제에서는 표 전부를 채우는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어서 표 자체를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암기를 하실 땐 00, 0, 1, 2, 3, 4를 쓰시고 색상은 갈빨, 흰, 노, 녹 등 갈빨, 흰, 노, 녹 등 순서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류값을 전부 외워줍니다. 00등급의 교류값 500V, 0등급은 1000V, 1등급은 7500V, 2등급은 17000V, 3등급은 26500V, 4등급은 36000V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직류값은 따로 암기하지 마시고 암기한 교류값에 1.5배를 해주시면 직류값이 돌출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500V 곱하기 1.5는 750V, 1000V 곱하기 1.5는 1500V, 나머지도 전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표는 꼭 암기를 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17년 1회, 20년 3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FD도에서 최소 컷셋을 구하시오. 먼저 컷셋을 구해주기 위해 정상사상 T를 계산해 봅니다.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긴 게이트는 AND 게이트로 문자들을 가로로 배치합니다. 그리고 초승달 모양으로 생긴 것은 OR 게이트로 문자들을 세로로 배치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AND 게이트로 연결되어 있으니 식을 세울 때는 이렇게 가로로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계산해주면 x1, x2, x1 그리고 x1, x2, x3가 나오므로 여기서 컷셋은 이렇게 중복된 것들을 하나로 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컷셋은 x1, x2와 x1, x2, x3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최소 컷셋이므로 여기서 최소 컷셋이란 정상사상 T를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컷셋이므로 x1, x2가 정답이 됩니다.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17년 1회, 20년 3회, 23년 1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평균 근로자 수가 400명인 사업장에서 연간 80건의 재해 발생과 100명의 재해자 발생으로 인하여 요양 근로 손실 일수가 총 800일 발생하였을 때 종합재해 지수를 구하시오. 단,
근무 시간은 1일 8시간, 근무 일수는 연간 280일이다. 먼저 도수율을 구해줍니다. 도수율 공식은 연 근로시간수분의 재해건수 곱하기 10의 6승이고 지문의 재해건수는 80건이고 근로자들의 연 근로시간수는 평균 근로자 400명이 1년에 280일, 하루에 8시간 근무하므로 400 곱하기 8 곱하기 280을 그대로 대입해주면 도수율은 89.29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강도율을 구해줍니다. 강도율 공식은 연 근로시간수분의 총 요양 근로 손실일수 곱하기 10의 3승으로 연 근로시간수는 위에서 구한 것을 그대로 대입하고 총 요양 근로 손실일수는 지문에 나온 800일을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은 강도율은 0.89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재해지수 공식은 루트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로 구한 값들을 그대로 대입하면 최종적으로 8.91이 나옵니다. 해당 지문에서 재해자 수도 주어졌지만 해당 물성치는 사용하지 않은 물성치로 시험에 이런 식으로 필요없는 물성치를 주어서 수험생들을 헷갈리게 하는 요소들이 있으니 정확한 개념으로 공부하셔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18년 2회, 20년 3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거리가 20m일 때 음압 수준이 100dB이다. 여기서 200m일 때의 음압 수준을 계산하시오. 여기서 데시벨2의 공식은 데시벨 1 20 로그 R1분의 R2가 되므로 지문에서 구한 100dB 그리고 R1, R2를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데시벨2는 80dB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으로 2020년 3회차 산업안전기사 필답형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